워렌 버핏이 과거에 그랬어요. 위기가 오면은 나는 입찰을 통해서 초단기 국채를 살 거다. 근데 지금 워렌 버핏이 초단기 국채를 연준보다 많이 갖고 있어요. 미국 연준보다 많이. 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7분기 동안 주식을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본인이 가장 애정하는 은행주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 애플 지분을 연거푸 크게 줄였어요. 네, 워렌 버핏이 지금 침체에 미리 대비하고 나선 거다라는 거죠. 2007년에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어요? 자, 모두가 줄 서서 중국 펀드 가입하던 때입니다. 이때가. 근데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냐? 중국 투자 안 한다. 지나치게 과열됐다. 중국 투자 신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전 세계 최고 투자자인 워렌 버핏은 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줄 서서 펀드 가입을 했습니다. 중국 펀드. 그때는 한국이 아니라 그때는 중국 펀드에 다들 미쳐 있었거든요. 수익이 너무 많이 났으니까. 근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워렌 버핏 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지금 경고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나 아마존 CEO들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 부자잖아요. 네. 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회사 주가를 팔았어요. 언제? 그래, 맞아. 폭락 터지기 전에. 네. 야, 알고 있었을까요? 보세요. 네. 한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명이 네. 했다? 뭔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뭔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 타이밍을 어떻게 알고, 그죠?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본인들 회사의 주식을 지금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고수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지금 위험해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났고 2007년 여름 가을에도 똑같았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자산이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거예요. 2007년에도 고평가됐고 그 다음에 지금 2024년도 자산이 고평가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때는 미국 주식이 고평가가 아니라 중국 주식이 고평가였는데 요거는 이제 미국 주식의 고평가 정도를 보여주는 버핏 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GDP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GDP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경제 체력이 증가한 만큼 주식의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게 맞겠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게 이 버핏 지수, 요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얘가 높으면은 버블이 심한 거고, 얘가 이제 낮으면 저평가된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닷컴 버블 때 얼마나 고평가했는지 알겠죠? 이때가 한 150 가까이 됐거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진짜 저평가했죠? 50이 안 됐으니까. 이럴 때 좀 샀어야 되는데. 그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200까지 갔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떨어졌다가 AI 거품 불면서 또다시 200까지 갔다 이제 살짝 떨어진 거예요. 자, 이거를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자, 보세요. 2007년 여름 가을에 워렌 버핏이 모두가 중국 투자에 미쳐있을 때 경고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워렌 버핏이 어디를 경고하고 있어요? 미국 경고하고 자기네 나라니까 차마 말로는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몸소 지금 행동으로 자기 돈을 가지고 베팅을 걸었잖아요. 현금 비중 가장 높이 올리고 주식 팔고 이게 뭐예요? 미국 주식시장 끝났다라고 워렌 버핏 신호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일이 지금 2007년과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에 지금 미쳐 있는데, 자, 제가 팩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강남 아파트의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금리위기 때, 이때 전에 700까지 올라갔다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요, 350,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 800 조금 넘었다가 지금 710이거든요? 이거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네, 맞아. 지금 모두가 다, 뭐, 강남 불패, 뭐, 얘기하지만, 한번, 시간 지나 보시죠. 물론, 이 거품이 빠지는 데는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다?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또다시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최대 반토막까지 다 박살날 수 있는 거죠. 안 믿기시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미국 주식시장 고평가, 한국의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 지금 매우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2007년하고 매우 지금 유사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미국이 경기 침체를 지금 막기 위해서 2007년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미래를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유사한 일들이 또 이제 벌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똑같은 그렇죠. 비슷한 상황이니까. 맞아요. 하지만 과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뭐 똑같이 반복이 되진 않으니까 다만 참고를 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때가 이제 미국의 S&P 500 주가 월봉 차트인데요.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했잖아요. 9월, 이때가 9월이거든요. 네. 9월 올랐죠? 10월, 11월. 그래서 6월, 7월 달까지는 내리다가
8월 달에 저점 찍고 8월 달부터 쭉 올라갔죠. 그래서 8월, 9월, 10월 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효과로 인해서 올라갔다가 언제부터 박살났냐? 11월 달부터 주가가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꺼지고 한 달, 두 달 약간 반등 주다가 이게 완전 쭉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금리 인하 하고 나서 지금 있었다. 그 다음에 한국은 어때요?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도 11월 달부터 지금 박살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2008년 11월 달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의 부동산도 하락을 피할 수 없었죠. 그래서 리치고 시세로 보면은 2008년 7월 달, 12월 달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를 엄청 낮추니까 반등을 또 시켰죠. 자, 그 다음에 KB 통계를 봐도 이때 이제 8월 달부터 하락이 왔었고, 그리고 부동산 통계를 봐도 또 10월 달부터 하락이 왔었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주가가 먼저 하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동산은 한참 뒤에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금리가 하락이 되면 우리는 이제 알기로는 어차피 그 금리가 인하가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호재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또 그렇게 장기적으로 바라봐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맞아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럼요.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의 호재가 맞습니다. 네네. 다만 금리 인하 초기에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뭐예요? 주식이나 부동산이 동박 하락을 합니다. 금리 인하 초기에는. 그리고 금리 인하 마지막 단계, 금리 인하를 할 만큼 다 했어.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동반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그때 사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잖아요. 이 사이클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그때 2007년도와 비교했을 때 네. 몇 년 후에 다시 상승을 했구나. 이걸 네. 좀 비교하면 네. 이번에도 상승 네. 타이밍을 좀 바라보고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좀 하거든요. 네네. 자, 먼저 KB 지수 통계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이 계속 올랐죠? 2008년 6월 달까지 오르다가, 그 다음에 금융위 때 떨어졌다가, 금리 확 낮추고 반등이 나왔죠? 네. 근데 이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또 하락을 하고 하락을 그냥 한 정도가 아니라 계속 하락을 했죠.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만약에 아파트를 사실 수 있으면 이때 사시겠어요? 이때 사시겠어요? 이때 사시겠어요? 1번, 2번, 3번. 3번이요. 기다려야 되는데? 질문 다시 해주세요. 네. 잠깐. 자, 네. 이게 지금처럼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와서 떨어졌어요. 그럼 이때, 이 바닥, 이때 살 건지, 이때가 1번. 반등이 와서 이때 살 건지 2번. 쭉 떨어져서 더 떨어져서 3번에 살 건지. 이 그래프를 보면 1번이죠. 이때 사신다고요? 네. 나중에 더 떨어지는데도? 그리고 파는 거죠. 2번에. 2번에? 이 사람 지금 큰일 나실 분이네요. 잘 모르겠네. 지금 부동산을 지금 단타로 지금, 네? 네. 네. 자,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이렇게 보면 없는데요, 사실은. 그렇겠지. 이때 사야죠. 3번? 이때. 네, 3번. 아까 3번이라고 했는데 네. 왜? 아니, 1번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네. 그럴 때 이제 사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물론 과거랑 너무 다른 게 많아요. 2007년이랑 다른 것도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뭐가 좀 우려스럽냐면요. 이 하인 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하인 리히. 이게 뭐냐면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팀원 위메프 사태. 자, 이게 왜 터졌을까요? 그러니까 돌려막기 하다가 지금 터진 거잖아요. 네. 자, 돌려막기를 안 했겠어요? 그전에도? 당연히 했겠죠. 근데 왜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그렇죠. 소비를 안 하는 게 영향이 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뭔가 소비를 해서 돌려막기 폰지 게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소비가 지금 많이 얼어붙었잖아요. 그다음에 보세요. 미분양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특히 중공업, 악성 미분양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또 무슨 얘기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지금 상업용 부동산 붕괴 얘기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사상 최대 빚, 연체율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엔캐리 지금 청산 얘기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자산은 고평가되어 있죠. 대가들은 지금 리스크 관리 지금 들어갔죠. 금리나 경기 침체 대비해서 금리나 지금 눈앞에 두고 있죠. 근데 대중들은 탐욕에 젖어 있잖아. 주식, 미국 주식, 한국 부동산 지금 탐욕에 젖어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이거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대형 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거의 대폭락을 앞두고 있다 정도로 보시는 아니요. 그거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 언제? 자, 저는 24년 말, 아직은 모르고요. 아직은 뭔가 위험이 오고 있는 건 맞다. 근데 이 위험이 그냥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위험일지 아니면은 정말로 엄청나게 큰 위험일지는 아직은 모른다. 근데 언제 알 수 있냐? 올해 말부터 25년 상반기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락으로 갈 거냐? 폭락으로 갈 거냐? 자, 만약에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한다. 이거는 뭐예요?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자, 근데 금리 인하를 완만하게 한다. 그때는 완만한 경기 침체라는 거죠. 급격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금리 떨어지는 추이를 좀 보고 판단하자. 이게 이제 제 결론이고요. 자, 분명한 건 뭐냐? 무리하게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고 그 다음에 한국 부동산 지금 서울에 투자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위험이 오고 있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현금 비중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자산 배분하자. 네, 그래서 자산 배분 많잖아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그래서 그렇죠. 주식과 채권과 원자재와 달러와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자산 배분하는 거. 저는 제가 이제 저희 이 리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이턴 우즈가 있고 관계사로 또 홍준호 박사님이 하고 계신 프리즘 투자자문이라는 자문회사가 또 별도로 있어요. 네. 근데 이 프리즘 투자 자문 회사에서 지금 서비스를 작년 3월에 출시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저도 여기다가 제 개인 연금 저축 맡겨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소득공제 받는 거. 너무 놀랐어요. 8월 5일날 대폭락 때 네. 손실이 몇 프로 난지 알아요? 몇 프로 났어요? 1.3%. 1.3%. 그거밖에 안 났어요? 이거밖에 안 났어요. 물론 저는 안정형으로 저는 하긴 했지만 그리고 수익이 작년 초부터 제가 연금 가입하고 있는데 수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해도 된다. 자산 배분하는 거. 우리가 뭐 한 방 노려가지고 대박 투자가 아니라 적절하게 섞어서 향후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자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이런 투자를 좀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대박 노리고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는 시기는 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또 말씀드리면 또 이걸 가지고 뭐 틀리많이 예, 자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최종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예, 왜? 아니, 각자 인생 각자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너가 뭐 하지 말고 이런 핑계 이런 거 대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인생이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성장하거나 발전하려면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네. 혹시 그런 일 당해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이거는 진짜 내 탓이 아닌데. 네. 있죠. 내 탓이 아닌데 내가 피해를 보는 거야. 그쵸? 이런 일 있죠? 그쵸. 그럴 때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런 피해를 만들어주는 이런 인간. 그냥 뭐 가만두기 쉽지 참는 거 않죠? 그렇지만 참는 거죠. 네. 네. 그냥 참으시죠? 그냥 참는 편이에요. 네, 그쵸? 저한테도 좀 많이 참아주시고, 혹시 욱하실 일 네. 생기시면. 뭐 저한테 피해를 주시겠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이 또한 내 탓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1도 없지만 어찌됐건 그것도 내 탓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 인생에 들인 것 자체도 누구 잘못이야? 그 사람이 뭐 협박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듣고 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이 모든 게 전부 다 내 탓이다. 그래서 뭐예요? 2번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그런 저는 다짐을 많이 했었고요. 네. 저희 리치고 TV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저는 이제 이런 성장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사시면 인생이 저는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장형 마인드에 우리 리치고 구독자분들 되기를 또 바라고 미치고님도 그렇게 또 살아보시면 네, 어떨까. 같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미치고님은 네. 뭐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싶으신 얘기 혹시 없으세요? 저는 사실은 네. 일희일비 하지 말자라는 게 지금 음. 투자에 있어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때 그 공포의 하루 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그 창을 보고 정말 많이 걱정돼서, 정말 최악인데 조금 팔기까지도 했어요. 심지어 혹시 아이고, 더 떨어질까봐. 그 그렇죠. 다음날 반등하는 걸 보고 이불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모든 투자는 길게 보고 일희일비 하지 말 것들만 투자하자. 이런 그렇죠. 것들.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뜨거운 지금 8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휴가 못 다녀오신 분들 휴가 잘 다녀오시고 또 적절하게 휴식도 취하시면서 또 2024년 정말 하반기 너무너무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니까 잘 준비하시고 대응하셔서 모두 부자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